저였어도 매달렸을 겁니다. 매달릴 정도로 그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진짜 사랑이었기 때문에 매달리고 싶은 겁니다. 한 번이라도 매달려본 사람은요 알 거예요. 헤어진 그 상황이 오면요 자존심이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떠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누구 아무리 누군가 친구들이 그 사람이랑은 헤어지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한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장점 단점 이미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잡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는 행위입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싶은 상태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수동적인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달렸다는 건요 그만큼 그 사람이 잡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매달리고 나서 상대방의 단호함에 좌절감을 느껴서 저희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이요 사실 대부분이에요. 저희가 연간 10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단호함과 좌절감을 느낀 상태, 바로 이 지점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재회를 가장 많이 성공시킨 것이 바로 저는 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매달려도 보고 해볼 만큼 다 해봤다. 이제 내 생각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상대가 너무 보고 싶고 힘들다. 이런 상태에서의 재회인 거죠. 그게 바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의 대처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요 만약 여러분이 매달렸다면, 매달린 상태라면, 매달리고 난 후라면 바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출렁이는 그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귈 때 그 설레임이 정점을 찍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 뛰는 그런 느낌들은 줄어들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안정감과 편안함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라가죠. 마치 세로토닌 같은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 직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헤어지기로 한 바로 그 상태에 너무나 내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한다? 이건요 사람이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극티어도 힘듭니다. 오히려 너무나 이성적이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감정의 그래프로 치면 그냥 거의 아무 파동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짜로 좋아했다면 당연히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일단 감정의 스파크가 확 튀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아마 상대는요 더 단호했을 거예요. 약간 나를 경멸할 수도 있어요. 그만 좀 해 제발 무서워 라는 식으로요. 근데요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헤어지고 나서 감정의 진폭이요 아예 없으면 그 파도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바로 사그라들 확률이 높습니다. 즉 스무스하게 헤어지게 되면요 오히려 서서히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막 매달리고 상대에게 부정적인 반응이 일단 나왔다는 건 감정의 폭풍을 한번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바로 좌절감일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길게 봐보자고요. 이 큰 파도가 한번 왔다는 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큰 파도가 온다는 거예요. 다만 파도가 계속 오면 모든 게 다 휩쓸려 나가겠죠. 여러분이 매달렸다면 상대가 우리에게 진절머리가 난 상태라면 그리고 상대가 너무나 단호하다면요 일단 그 사람의 마음에 한 번의 파도를 일으켰다라는 걸 지금 먼저 아시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은요 계속된 파도가 오지 않게 일단은 스톱하세요. 매달렸다면 그래 너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여기서 너한테 더 하면 너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 같다. 그만할게. 이런 말을 하고 스탑하세요. 다만 마지막엔 상대가 대답하든 안 하든 이런 식으로 남겨주세요. 시간이 지나고 조금 담담해지면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정말 남녀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긴 시간 동안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이 너랑 뭐 다시 만나자고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이젠 너의 생각에 충분히 동의를 해. 다만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그때는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커피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다. 와 같은 아주 약간의 여지를 남겨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약속 잡듯이 아니면 우리가 미래에 꼭 봐야 되듯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나의 바람, 생각을 전달하는 느낌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미래에 만나게 될 거야. 이런 식의 암시를 상대방한테 남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남자 여자가 이제 뭐 데이트하는 상황인데 남자가 오면서 뭐 꽃을 사왔어요. 막 주저리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 오다가 꽃가게에 있어서 그냥 사왔어 라고 무심히 주는 것처럼 그냥 무심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일단 이 파도 자체가 조금 잠잠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계속 상대 마음의 파도를 계속 치면요 상대는 정신을 못 차려요. 일단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렸다면 먼저 해야 할 건 일단 스톱하기입니다. 그렇게 우선은 절대적인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야 돼요. 일주일이 되면 될까요? 2주일이 되면 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의 시간입니다. 선톡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처음 택해야 할 전략은 간접적 노출이에요. 그게 뭐 푸사든 인스타든 효율적으로 나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요. 상대에게 뭐 질투심을 유발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상대는 우리와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서 떠난 사람인데 내가 너무 잘 지내. 그러면 갑자기 질투심이 생길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래 뭐 잘 사네. 잘 가라. 이렇게 되겠죠. 간접적 노출에는요. 내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성장하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잡아드리는 게 저희가 할 일이고요. 네, 시기적으로는 막 언제 상대에게 연락 올 거다. 뭐 우리가 언제 연락을 보내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사연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 저희에게는 정말 몇천 건의 상담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요. 대략 이 정도 시기가 좋겠다라는 견적이 그냥 나오거든요. 매일 이 부분만 저희가 연구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주시고요. 자,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때 보통 상대에게 연락이 오든 아니면 우리가 넌지시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요. 너무 늦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때 이제 상대의 감정에 두 번째 파도가 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애가 아닌데?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을요. 상대가 본인 스스로가 느껴야 돼요. 우리가 나는 이렇게 변했어. 달라졌어.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막 정말 무슨 논문 쓰듯이 이야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힙니다. 상대가 느껴야 상대가 다른 행동, 다른 마음을 먹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견디는 시간, 즉
존버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파도가 치기 전에 잔잔한 이 파도의 타이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느냐가 매우 핵심입니다. 상대를 정말 매달리고 잡을 정도면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원활하기가 이게 매우 힘들 거예요. 이거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상대방한테 티를 내면 안 돼요. 혼자 정말 꽁꽁 앓으라는 게 아니라 막 프사가 매일 변하고 힘든 걸 대놓고 티내고 보고 싶은 걸 막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울어도 되고요.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한뿌리 해도 돼요. 아니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꽁꽁 참고 있다가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오히려 도저히 집에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매일 나가도 돼요. 매일 술 드셔도 됩니다. 매일 울어도 돼요. 다만 그 사람에게 이 부분을 노출만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기에 이 수습이라는 건요, 크게 보면 기다림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시간만 축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기다림인 거죠. 가장 자기 멘탈에도 좋고 이미지 메이킹에도 좋고 모든 것에서도, 그러니까 제휴에서도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냥 운동 열심히 하기입니다. 보통 커플이 되면 90% 이상의 살이 쪄요. 남자든 여자든 둘 다 살이 찝니다. 결국 남자라는 동물은 대단히 시각적인 동물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요, 오히려 이 존버의 시기에는 나의 베스트 상태, 그러니까 내 외적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볼 대단히 좋은 기회입니다. 자, 매달렸다면 두 번째 파도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거 진짜 믿으세요. 반드시 다시 옵니다. 다만 그 파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기다려주세요. 매달렸다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기억하시죠?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시간이 지나고 조금 담담해지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남녀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긴 시간 동안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이 너랑 다시 만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야. 나도 이제 너의 생각에 동의해. 다만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그때는 웃으면서 커피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다 와 같은 말. 약간의 여지만 남기고 관계를 완전히 끝내세요. 이게 제대로 된 수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 파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멘탈, 그리고 지침, 그리고 문자 내용들까지 하나하나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이 과정이 조금 답답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절실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네, 오늘은 매달려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